지금부터 학습지 16차시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배울 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증가와 감소입니다. 말 그대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커진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함수값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의 방법이다? 미분한식, 즉 f'x의 부호로 확인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두 개의 실수가 있다고 하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어떻게 되냐면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것들의 함수값을 씌웠을 때도 뭐보다 작거나 같다? 부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 fx2보다 fx1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나요? 그런데 증가할 때 그래프 모양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점으로 갈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위쪽으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 그래프 모양은 총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 반대로 감소한다는 것은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형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네.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fx1하고 f의 x2가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직선, 그 다음 이렇게 반대로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그래프가 세 가지 경우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 구간 0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보인다고 하면 금방 보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적어줬던 위에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가면 여러분들 조금 손쉽겠죠. 자, x축 이렇게 y축 하나 잡아볼까요? y축. 자, 그랬을 때 x제곱은 원래는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야 되죠. 아래로 블록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뜻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증가가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위에 말했듯이 이 fx 임의의 x1과 x2를 잡았을 때 x1가 뭐가 x2가 크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f의 x1은 x1의 제곱이고 f의 x2는 x2의 제곱이므로 우리는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된다? x1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 항상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이 fx2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더 적어보면 x1 빼기 x2 요거를 비교하자고 하면 인수분해하면 x1 더하기 x2 그 다음 x1 빼기 x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부호를 봅시다. 두 개 다 이 범위 안에서 놀기 때문에 x1과 x2는 항상 무엇이 될 거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0보다 그렇죠, 커졌네요. 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x1에서 x2를 빼면 이 조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음수가 돼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결론이 뭐다? 요놈의 결론이 fx1이 fx2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fx의 형태는 감소함을 보여랍니다. 자, 한번 또 보여봅시다. 이렇게 자, 해보면 x축, 여기는 y축.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모양은 그래프를 보면 뭐가 된다?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위에처럼 해보면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f의 x1 빼기 f의 x2가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랑 반대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fx1 빼기 fx2는 바로 적어보면 이번에는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고 인수분해하면 x1 더하기 x2 그 다음 x1 빼기 x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뭐가 된다? 둘 다 어쨌든 음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 x1에서 x2를 뺀 거 어쨌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항상 무슨 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1번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정의를 제외 말고 뭐를 이용해보죠, 여러분?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그냥 판단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x가 유리함수니까 정근선이 뭐다, 여러분? x는 1이라는 정근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1이고 여기서 x축 맞나요? 그 다음 x축, 여기는 y축, 그리고 여기가 양수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감소 모양이고 이 부분도 무슨 모양? 감소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다 그려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선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의 점선으로 나오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일부 구간까지니까.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함수의 증가함과 도함수의 부호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도함수의 관계에 대해 쓰기 위해서 무슨 정리를 쓰냐면 여러분 평균값 정리가 나옵니다. 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면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값 정리에서 보면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증명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임의의 두 실수로 잡았을 때 맞나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그러면 즉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x1, x2 구간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평균값 정리를 쓴다면 이 f'c는 c 자리를 넣는 건데 여러분 이 f'x가 뭐보다 클 때죠. 지금 0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증가한다는 걸 보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봅시다. 자, 우리는 이 x2 빼기 x1 fx2 빼기 fx1은 f'c라는 평균값 정리를 썼고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말은 비교를 해보면 x1과 x2를 비교하면 fx1과 fx2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고 했죠. 그러면 저 위의 식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 x1 분의 뭐가 된다? f의 x2 마이너스 f의 x1 이게 f'c인데 c는 임의의 숫자니까 이 부분을 f'을 x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게 조건이고 지금 두 개가 그럼 x1 x2 빼기 x1은 뭐다? 큰 데서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가 항상 양수죠. 그 다음 윗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 f의 x2 빼기 fx1도 부호가 항상 뭔가요? 양수가 되죠, 여러분. 맞나요? 그럼 따라서 f'c도 무슨 수가 된다? 양수니까 임의의 숫자를 넣어도 항상 뭐가 될 거다? 양수가 될 거니까 우리는 결론이 미분한 식의 어떤 걸 확인했을 때 0보다 크면 항상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밑에 것도 똑같이, 자, 이거는 감소한다고 하니까 x1과 x2를 비교하면 f의 x1, 그 다음 감소니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f의 x2가 되겠죠. 이걸 가정으로 두고 우리는 아까 했던 대로 x2 빼기 x1 분의 f의 x2 빼기 f의 x1이 되고요. 이 부분은 f'c 임의로 값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대로, 자, x2 빼기 x1은 이 부분에서 큰 데서 작은 걸 뺐으니까 항상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fx2에서 fx1을 하면 뭐가 될 거죠, 여러분? 큰 데서 작은 걸 뺐으니까, 맞죠? 이 부분은 반대로 됐죠, 지금. 그러면 무슨 수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분의 음수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되므로 우리는 한번 적어보면 f'c가 음수다. 그래서 임의의 f'x도 음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미분했을 때 그 값을 집어넣어서 음수면 뭐 한다고 부른다?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가 열린 구간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는데 그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0보다 작다이면 뭐 할 거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거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가봅시다. 가면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뭐를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 증가와 감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증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방법은 나중에 극대극소를 배우고 나면 극대극소를 조사하는 방법과 똑같은데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증감표고요. 두 번째가 그래프 f'x의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다? f2'x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2'x로 확인하는 과정은 미적분이라는 단원에 가서 즉 이제 다음 책이겠죠? 미적분 거기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번과 2번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증감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증감표라는 거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보면 증가와 감소는 항상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해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식을 뭐부터 한다? 미분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0 되는 식의 x의 값을 찾으면 3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자리가 0이 돼서 우리는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증감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 먼저 적고요. 순서가 f'x 그 다음 fx가 됩니다. 자, 그럼 선을 한 개 저기 칸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고 구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때는 한 칸 띄우고 또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1 들어갈 자리 만들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자, 잘 봅시다. 안 지워지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 다음 미분에서 0 된 값이니까 여기들은 0 자, 나머지는 점점점에서 범위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를 조금 필요 없는 거를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줄여보겠습니다.
지울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의 값들은 우리가 뭐로 나타낼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여러분 대략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양수되죠,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라고 표현할 거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0이니까 0 넣어보면 음수가 되겠죠. 2 넣어보면 이쪽도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x 자리는 이제 구간의 사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값은 없고 증가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살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곡선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1차식이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값들은 뭐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fx 값이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됩니다. f 프라임이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고 그래서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f1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1 넣어보면 1 빼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2가 될 거죠. 이렇게 증가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고 나중에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찾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애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애가 되고 1보다 큰 애에서는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쓰는 파트는 f'x의 무슨 파트다? 그래프 형태를 많이 쓸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뭐를 찾는다? 부호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f'x 부호는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플러스고 아랫부분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면 x축 기준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윗부분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2차식이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증가,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감소, 1보다 큰 데서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증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는 감소, 그 다음 x가 1보다 큰 데서는 뭐한다?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2번에도 함수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15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를 했으니까 미분부터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정리하면 0 되는 값은 따라서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그러면 4x는 x 빼기 루트 5랑 x 플러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0 되는 거니까 0하고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일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간표를 꼭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진간표를 그릴 때는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리는 게 좋아요. 무슨 그래프? f'x 그래프. 그럼 한번 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식은 3차인데 해가 뭐랑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루트 5랑 0이랑 루트 5가 나왔죠. 자, 실근이 3개 나왔는데 결국엔 우리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모든 차수가 됐든 극한의 형태로 풀지 않는 이상 다항함수에서는 이 최고차항에 뭐가 개수가 양수면 항상 오른쪽 위로 다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 역으로 풀면 반대로 어떻게 풀어온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땡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0을 지나가야 해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f'x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x축 기준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는 요거 그래프만 그려도 맞죠 여러분? 뭐는 해결되죠? 증가와 감소는 해결이 될 건데 증가표를 꼭 굳이 그려야 한다면 어떻게?
x, fx, 프라임 x, fx 잡아놓고, 자, 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사이 꺼야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잡아놓고, 3개니까, 여기 빈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빈 거, 0, 그 다음에 빈 거, 루트 5, 이렇게 하나 정도 더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잡는다,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 땡땡땡, 땡땡땡, 0, 루트 5, 비워야 되겠죠? 비우고요. 땡땡땡, 루트 5. 그 다음, 땡땡땡으로 마무리하고, 어디가 0이다? 여기가 0이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 그린 게 훨씬 쉽네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항함수에서는 다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수투한 친구들 대부분이 미적분을 연달아서 하게 되죠. 근데 미적분 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간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진간표를 강조하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본인이 숙달될 때까지는 진간표를 몇 번 그리는 습관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읍시다. 이제 f의 마이너스 루트 5는 뭐가 될 거냐면 5, 25가 될 거고 빼기 10이니까 50 맞죠? 더하기 15가 돼서 우리는 4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하는 대칭이라서 10일 거고 0이면 15 형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간표 그렸고 뭐를 그렸다?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답부터 구하면 우리는 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감소, x가 마이너스 루트 5랑 0 사이일 때는 증가, 그 다음 x가 0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감소, 그 다음 x가 루트 5보다 클 때는 뭐한다? 증가.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3번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하나의 개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새로운 곳에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까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라고 배웠는데, 반대로도 뭐 f'x가 똑같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고도 배웠죠. 자,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건 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 반대로 증가함수면 과연 미분에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될까라고 하면 이 어슴이 x부터 쳐놨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역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면 발레가 등장합니다. 발레라는 거는 이 역이 성립 안 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제인데, 우리가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어떤 모양을 띠냐면 이런 모양을 띱니다. 자, x 세제곱 모양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돋보기를 하나 딱 설치를 해보는 거죠. 돋보기, 이렇게 돋보기를 하나 딱 설치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x는 0에서는 이 그래프는 증가를 하죠. 그러면 증가한다는 조건 맞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보면 f'x는 x 3x 제곱이 되고 f'의 제로의 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0이죠. 즉 증가한다고 해서 0보다 큰 값이 아니라 뭐도 나왔나요, 여러분? 0도 나왔죠. 그래서 이 역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증가함수 혹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분한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감소함수면 똑같이 미분한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다시 한번 가서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볼 건데 fx가 주어져 있고 만족시키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렇게 너무 낯익죠, 여러분. 이게 성립한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무엇을 한다는 뜻이다? 너 증가함수다 라고
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 요거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될 조건이니까 방금 했듯이 여기니까 미분한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그럼 미분한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모든 값을 해서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고 더하기 a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이제 이게 몇 차 부등식이 돼버렸죠, 여러분? 2차 부등식이 돼버렸죠. 자, 2차 부등식은 선생님이 수투 초반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볼까요? 그래프가 몇 개 형태밖에 없다? 3개 형태밖에 없댔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은 그래프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럼 선들이 항상 x축, 즉 0보다 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요거랑 0도 포함되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이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구하면 되니까 판별식 써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4 약분하면 3a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의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판별식 자꾸 쓸 때 짝수공식 안 쓰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취향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짝수공식 쓸 친구들은 짝수공식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단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다면 쓰시면 되고, 선생님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짝수공식에 내랑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숙달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하도록? 이번에도 증가하랍니다, 여러분. 자,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설명은 위에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은 이렇게 되나요? 요 식의 판별식은 4a제곱 빼기 3 곱하기 a 4가 빠졌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약분하면 a제곱 빼기 3a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여러분 똑같이 무슨 구간이다,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 증가인데 앞에 3번하고 4번하고 다른 형태는 뭐냐면요, 이 안은 모든 값, 이 아들도 모든 값. 근데 이 식은 어디에서만? 나는 모든 값은 필요 없다. 어디에만? 닫힌 구간, 이 구간에서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보면요, 여러분, 결국엔 f'x는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3과 1 구간에서만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과 1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내가 크게 있든 작게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이 이차함수니까 어떤 형태로 그어질 거냐면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거나 요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식이 항상 뭐보다? 0, x축보다는 이 범위 안에서만큼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은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최소 요쪽 접하는 거나 요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쭉. 됐죠? 이런 그래프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서 보니까 이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라는 그래프는 꼭지점의 x 좌표를 찾기가 쉽죠. 그래서 만들어 보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플러스 4 빼기 4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정리하면 3의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2 더하기 k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꼭지점만 어디에? x축보다는 x축에 접하거나 위쪽으로 와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 우리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k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범위는 k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꼭지점이 뭐한 거? 그래프가 쉬운 거. 즉 꼭지점에 x좌표로 나오거나 y좌표가 나오면 이런 조건을 하나만 써도 답이 거의 다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들은 항상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끝범위, 양끝 범위들 있죠. 이 양끝 범위들이 항상 마이너스 3을 넣을 때 위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첫 번째 꼭지점 y좌표도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이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세 번째 f'의 1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교집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항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랬냐면 무조건 선 따라서 한번 선생님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있어서 선을 따라서 진하게 긋고요. 이렇게 진과 감소 판별할 때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하다? x축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누구는? f'x는. 그래서 진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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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fx 구간은 마이너스 뭐한데 요 부분이죠. 2까지니까 그러면 플러스 돼 있으니까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구간을 감소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까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그럼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는 증가하죠.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업 시간에 아마 해줬던 거는 하나 있을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렸다고 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그리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안 내려갈까요? 이거 없이. 똑같이 이 자리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쭉 하나 잡고 여기가 1인데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였다, 여러분? y는 fx 그래프일 때는 증가 감소를 어떻게 찾냐면 기준이 어디냐면 여러분 요런데 요렇게 생긴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뭐한다, 여러분? 이 선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까지 감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모양이 바뀌지만 증가, 그 다음 요렇게 부분으로 떨어지면 감소, 요렇게 부분으로 올라오면 뭐 한다? 증가.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 증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감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미 두 실수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개념을 한번 떠올려야 돼요. 이게 뭔가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요렇게 돼야 된다면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로로 하나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얘는 세 개나 만나죠. 즉 무슨 뜻이다? 이렇게 증가나 감소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대1 함수 되는 가장 쉬운 거는 요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거나 올라가거나 증가하거나. 됐죠? 그럼 방금 말했듯이 뭐라고요? 올라간다? 증가하거나 뭐 해야 한다?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함수들의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게 이루어져 있다? 감소하거나 무슨 모양일 거다? 증가하거나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차 함수죠, 여러분? 3차 함수면서 최고차항이 뭔가요, 여러분? 3분의 1이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건 선생님 항상 위쪽으로 다 증가한다고 했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그럼 당연히 미분한식도 뭐 해야 한다?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한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계산해 주라는 뜻입니다. 1대1 함수 한마디 때문에 이 정의가 1대1 함수거든요, 여러분. 그럼 1대1 대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아니죠. 또 비슷한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말도 똑같은 풀이가 될 겁니다. 그걸 명심하면 여러분 유형 한 3개는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우린 이걸 정리하면 여기서 또 아까 여기 이 그림을 또 대체하면 되겠죠?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는 판별식은 정리할게요. 4a 제곱 빼기 4 곱하기 이번에는 다르네요. 3a 더하기 4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정리해주면 a 제곱 4 약분했어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a 빼기 4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 몇 차시죠, 여러분? 16차시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증가와 감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배웠던 고1 때까지 배웠던 이런 함수값들을 이용한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로 하나씩 증명을 해가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만 수학은 어떤 두 개의 개념의 관계성이 나오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만큼 이 증가와 감소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개념 공부하시면 이 다음 학습지 17차시는 정말로 극대와 극소 개념은 증가와 감소를 조금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가와 감소 개념을 반드시 익히고 문제의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선생님 영상 보면서 꼭 익히고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